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미 관세 협정 이거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교 현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의원님 지금은 외교 이슈가 너무 많은데. 네, 말 그대로 외교의 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외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얼마 전에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핵포기 얘기만 안 하면 네, 트럼프 비핵화죠? 대통령 네. 그 얘기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네. 이번에 에이펙 열리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오고 네. 혹시 뭐 판문점이나 이런 곳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워낙 상황이 좀 불가측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 가능성 또한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지켜보면 꽤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북미 대화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드러났습니다만 김정은 얘기가 나오면 반색을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또 그러면서 이번 얘기도 보면 그 북미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띄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에이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그 시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에이펙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를 들렸다가 일본을 들렸다가 한국에 오게 될 가능성이 지금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에이펙을 하고 또 거기서 그 북미 간의 접촉들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혹시 있을 그 북미 정상회담을 좀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대비는 해야죠,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예. 그런데 의원님. 그리고 하게 되면 예. 이제 한국 정부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걱정되는 게 뭐 김정은이 핵포기 얘기 안 하면, 비핵화 얘기 안 하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대화 자체는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뭐 북한 핵포기, 비핵화 이런 게 다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대화와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는 그러니까 중단, 그다음에 예. 축소, 비핵화 이런 로드맵을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너 비핵화에 대해서 내가 약속하지 않으면 너 안 만나 이거 하고 예. 단계적인 그 로드맵을 통해서 그 비핵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비핵화의 로드맵을 가는데 중간 단계를 거치자. 아하. 또 그런 취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대화의 판으로 끌어들여야 네네. 이야기 실질적인 비핵화가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씀이신 그리고 지금 거죠? 당장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사실 지난번에 그 한 7년 전에 그때 북미 회담, 그때 싱가포르 회담 때 그 북미 간에 이제 비핵화 논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7년이 지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단 중단시켜야 될 필요성도 미국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네. 의원님 만약에요. 네. 이제 뭐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뭐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예. 그 페이스메이커 네, 맞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게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깔아주겠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서 일단은 북미 지금 남북 간의 직접 접촉이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북미 대화를 통해서 예. 그런 남북 대화 앞으로 그런 이제 접촉과 그다음 대화의 이제 여지들을 넓혀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 이번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예. 사실 지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하면서 맞아요. 이 외교안보 통일 관련된 현안들이 너무 동시에 몰려들면서 그렇죠. 아주 예. 숨가쁘게 지내왔어요. 예. 네, 그런 데서 이번에 에이펙은 그것을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실형 외교를 집대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동시에 예.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집중된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 시기에
한미, 예. 그다음에 또 한중, 한중, 네, 그다음에 미중, 미중, 예. 북미의 아하. 접촉 여부까지 예. 이게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쏠리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 한 달 남았습니다만 예. 그 시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반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외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에이펙 투 에이펙이지만 의원님 관세 협상이요. 네네. 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억 달러 이거는 선불이다. 일단 내고 시작하라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한미 간에 계속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다음 현찰, 예. 캐시죠. 예. 캐시나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현찰과 선불 방식의 3,500억 달러를 대한민국이 지불한다는 거는 우리 경제 여건에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전문가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예. 아, 미국 내 전문가들도요? 우리 국내. 아, 국내는 국내에서.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어렵다라는 예. 부분들은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상호간에 서로 예.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예. 찾기 위해서 아무튼 보다 디테일한 협상들을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예. 현재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하나는 통화 수합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화 수합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통화 수합가 또 그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일종의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인 안정을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항상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를 들자면은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현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 방식, 대출이나 예. 보증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투자처를 어디로 결정하는 것이 예. 그 시기는 얼마큼 할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배분금 예. 그건 어떻게 나눌 건지 또 손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예. 이런 디테일들이 또 같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놓고서 예. 우리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고 예. 서로 간에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협상 예. 중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통화 스와프가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다라는 얘기들을 정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달러 다 빠져나가면 위험해지니까 그럼요. 예. 당연히 그게 중요한데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를 보면 통화 수합 체결은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관세 협상은 비관적이지는 않다. 근데 이게 두 말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통화 수합이 낙관적이지 않으면은 관세 협상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통화 수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 다른 구체적인 조건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체를 다 놓고 이제 진행을 해봐야죠. 예. 그러면 혹시 통화 수합이 미국이 체결해주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뭔가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성락 안보실장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통화 수합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세 협상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통화 그럼 다른 협상 카드가 관계에서 있어야 또 되는데. 미 연준의 권한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 통화 수합이 보통 단기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한도를 얼마큼 할 건지도 예,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범 여권 내에서 물론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강경한 발언들이 좀 나옵니다. 이 더민주 혁신회의는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대미 투자 철회 요구 결의안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강경한 발언들 이 발언들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걸 뭐 레버리지로 쓰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예. 또 레버리지로 그렇게 좀 한국 내 여론을 갖다 좀 환기식 그때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예. 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 데서의 또 순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기라고 말하면 미국의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게 한국 분위기가 예. 이거에 대해서 진짜 뭐 만만치가 않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예. 그런데 현재 양측 간에 어쨌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네. 또 10월에 에이펙 때 트럼프 방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그 정부를 믿고 예.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 예. 또 국회 차원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또 그때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과도한 좀 센 발언들, 강한 발언들, 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들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은 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예. 정부와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지금 항상 나오는 얘기이지만 좀 확대해서 보면 현 정부 내 이 외교안보 노선을 놓고 네. 자주파와 동맹파가 좀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네. 미성남 국가안보실장의 충돌 보는 시각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자주파 동맹파 얘기가 나왔던 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게 좀 지금 그거를 지금 바로 이제 우리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적용하는 게 좀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렇게 도시적으로 구분하는 게 큰 네. 의미가 없다. 저는 도리어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예. 지금 혼신을 다해서 지금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저는 국익파만 있다. 국익파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그는 국익을 우리가 실현하고 또 지켜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또 방법론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의견들이 다 지금 이렇게 제기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예. 저는 잘 헤쳐나오고 계시다 이렇게 봐요. 그거는 의원님 대통령 자체가 네. 자주파나 동맹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국익 최우선, 네네. 실용 네. 여기에 이쪽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 이런 건 없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헤쳐나오고 계시고 예. 그거에 대한 참모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리고 결국은 그 부분으로 서로 이제 융화되면서 최적의 방안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원님 어제 이제 이시바 총리 만나셨잖아요 대통령이 네네. 잘 끝난 거죠? 잘 끝났죠. 예. 예.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3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한일 정상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시바 수상이 퇴임하기 전에 예. 답방 형식으로 어허. 오게 된 것이긴 한데 예.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셔틀 외교의 복원과 예.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시바 수상이 그 퇴임을 하면서 다시 오게 된 거는 그 앞으로도 예. 그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중시할 것이고 예. 이번에 마련된 한일 협력에 있어의 모멘텀을 계속 지속해 나가자.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10월 4일 날 자미당 총재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때 뭐 누가 될지 지금 3파전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네. 나온 후보들이 좀 이시바 총리에 비하면 좀 강경파들이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저는 근본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예. 그 대략 전망은 있어요. 지금 이제 3파전인데 예. 대략 누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전망들이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를 흔드는 다시 오. 흔드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미 예. 이제 한일 협력 관계가 예. 이시바 수상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트럼프 시대에 아주 굉장히 불가치한 상황 속에서 예.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그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 수상이 누가 되더라도 사람 대 사람 관계가 아니라 지금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람에 따라 이렇게 막 다시 한일 관계가 막 크게 휘청거리고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이슈 좀 몇 개 네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 김현지 이제는 제일 부속실장입니다. 네네. 이 국감 출석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 총무비서관 때는 저 출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뺀 거 아니냐. 부속실장 가도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제가 제가 쭉 봤던 거는 예. 그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김현지 실장이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가까이서 같이 보고 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제가 본 김현지 실장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 예. 그리고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김현지 실장이 이제 처음에 그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당장 시급한 총무비서관 일을 맡아서 정신없이 일을 해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이제 어쩌면 본래의 자리인 대통령을 가까운 자리에서 보자는 부속실장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 옮긴 거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 국정감사라는 건 운영의 국감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는 핵심적으로 그 대통령실에 3실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안보실장. 예. 그러니까 3실장이 주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3실장을 통해서 운영의 국감을 충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따져볼 예. 수가 있고. 근데 거기다가 지금 김현지 실장을 지금 굳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라는 거는 예. 저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정쟁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 대통령 흔들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약간 적절하지가 않죠.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출석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예. 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